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그 시장 저희 수급 얘기, 매매 동향 얘기는 당분간 안 할게요. 뭐 구독자분들이 뭐 특별하게 막 늘어난 건 아니니까 저희 수급 보는 법은 맨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수 얘기도 제가 뭐 이번 주 약세장은 예측을 드렸죠. 전주에 명절주에는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뭐 얘기 드렸고. 그래도 이제 좀 그렇게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또 이제 안 좋은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좀 내용을 짚어볼게요. 자,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는 양도 좀 시원찮고 매도할 때도 그렇고 좀 아무튼 좀 거래 동향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아요.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냥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문제는 기관 수급인데 기관이 오늘도 사고 어제도 사고 그냥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매매 동향에서 가장 걱정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대충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기금은 지금 딱 한 달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보이시나요? 네. 뭐 이때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장이 폭등하면서 좀 많이 매집했던 거를 비중을 줄이고 뭐 수익 실현한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세요. 멈춰지질 않아요. 예. 연기금이 10조를 팔았고 앞으로도 뭐 뉴스 보니까 뭐 4월, 5월, 6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매도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제한이 되죠. 왜냐면 뭐 사모펀드, 뭐 기타 금융 뭐 이렇게 은행 많이 있지만 가장 자금력이 풍부한 건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요즘 기관의 수급은 그냥 금융투자의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금융투자만으로도 감당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금융투자도 뭐 그 돈이 없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 폭발을 할 때 그럴 때도 사실은 연기금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과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의 매도세가 너무 지속되니까 사실 시장에 썩 좋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일단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약세일 확률이 높고 다음 주부터는 좀 보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몇 개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기아차 제가 뭐 어제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리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락을 예측할 수는 없죠. 쉽지 않아요.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해가지고 뭐 간단한 악재 정도에 그냥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요 정도는 뭐 이평선 지지한다거나 뭐 일목균형표상 뭐 구름대나 뭐 이렇게 지지선이 보이는데 사실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제대로 악재가 떴죠.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떴단 말이죠. 왜냐면 애플카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 보여주표 다 빼겠습니다. 애플카라고 했던 요거 좀 놔둬볼까요? 그 기사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제가 뽑았던 게 92,000원 정도에서 한번 멈춰주지 않을까. 근데 그냥 멈추지 않고 흘렀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82,000원. 82,000원인데 오늘은 일단 저기 21선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21선은 아니고 부근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82,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지금 기점에선 좀 오늘 하루 장을 지켜봤고 지지선을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언급 드려야겠다 싶어서 자, 이게 댓글을 보시는 분은 없으니까 자, 일단 기아차를 보유 중이신 분이면 제가 충분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매도 의견, 차익 실현, 비중 조절 얘기 드렸고 요때 대응 안 하셨으면 제가 그 토요일 날 방송했죠. 장 중에 시작하자마자 던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기운이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손실권에도 던져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더 빠질 걸 예측하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대응 못 하신 분들. 자, 일단 대응 방법이 이제 뭐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당장 빠질 수 있는 건 82,000원, 3,000원입니다. 82,000원, 3,000원을 지지해 주는 지가 중요해요. 요 종가 기준에서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고 여기가 사실 그래서 82,000원, 3,000원 정도 여기서 요 정도죠. 요 정도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82,200원이네요. 82,200원, 81,000원, 81,000원, 82,000원, 81,000원까지 보시죠. 여기서 지지해 주면 지지해 주고 좀 흐름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좀 진정이 될 수 있겠는데 장도 좋지 않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렇게 외국 기관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면 7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7만 원 초반. 7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때 상승하기 전이죠. 요때까지 다 반납할 수 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응하셨다 그러면 또 괜찮은 현금을 가지고 계실 거고 기아차를 관심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더욱더 기아차가 안 좋아지고 무너진다면 7만 원대 오면 그 오히려 역으로 매수하기 괜찮은 금액대예요. 애플카가 없다고 가정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69,000원, 68,000원 오면 이건 정말 무조건 담아야 되는 금액. 무조건 그땐 사야죠. 사서 일단 더 물리더라도 갖고 가는 금액. 그러니까 일단 6만 원대 후반은 그냥 기아차 자체로도 그냥 되게 매력 있는 금액이다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물리신 분들이 82,000원, 3,000원에 지지를 해줬다 해서 여기서 또 물타기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예. 어느 평단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꼭대기는 안 실 거라고 믿고 어중간한 평균 가격에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다고 어중간한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더 빠지고 이때 7만 원대나 이때 오면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회복은 될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특히 1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분명 대응법을 드렸는데 대응을 못 하신 거는 비중 축소를 하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면 밑에서 비중 다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평단가 낮아져요. 근데 그런 대응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의도치 않은 좀 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 넘어가고 사실 오늘 그 의외로 장이 안 좋았죠. 장이 좀 약했는데 그 종목별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있었어요. 일단 위메이드 좀 뭐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 일단 뭐 괜찮았어요. 뭐 죽이지 않았죠.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괜찮았죠. 아직 추세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원익 IPS는 매집을 봅시다 했고 13,000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LB세미콘 아직 뭐 더 빠지면 뭐 땡큐고 아직 그 삼성전자가 조정 횡보 구간이 있고 시장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고 섹터가 살아나고 이런 거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긴 호흡.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관심 있으면 담아 가시는 거지. 꼭 지금 사야 되고 내일 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번 주에 사지 마세요. 그냥 뭐 정해진 거 없으니까 천천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첨보 말씀드렸죠? 괜찮다는데 빠져주면 고맙다니까요. 빠져주면 고마워요. 계속 근데 많이 안 빠질 것 같긴 해요. 많이 안 빠질 것 같긴 해서 뭐 빠져봐야 사실은 뭐 17만 원대 잘 안 줄 것 같고, 안 줄 것 같아요. 17만 원 잘 안 줄 것 같아요. 주면 뭐 좋고요. 17만 원 깨지면 정말 정말 고맙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첨보도 뭐 빠져줬는데 좋네요. 아직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고 매집을 중인 것들은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더 먹을 게 많아지니까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올라가 보면 아쉬워야 되고 멈춰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보험주들은 오늘 금융 쪽에 금액이 쏠리니까 뭐 들어왔는데 뭐 의미 없고요. 골프존 뭐 그냥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좀 되게 중요하다고 지켜봤는데 일단 오늘 하루만 보면 좋습니다. 좋아요. 하루만 보면. 근데 안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는 왜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심했잖아요. 외국인 물량이 좀 나갔다는 거. 지속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좋은 거 기관이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거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받아줬기 때문에 괜찮다. 분명 또 금융 투자겠죠. 그리고 그 어제 저번 주에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요때 매물대나 요럴 때 금액대를 소화했다. 오히려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주 이쁜 조정이죠. 하루 단봉짜리 이쁜 조정입니다. 이거 좋아요. 근데 또 장이 앞세면 사실 또 밀릴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오일선하고 이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추세가 죽지 않았다는 건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좋았습니다. 코론 글로벌도 흐름 좋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오늘 뭐 GS 홈쇼핑은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또 괜찮았죠? 좀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평선이 올라와 주는 모습,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많이 봤던 종목들이 의외로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샘. 오늘의 특징주죠, 사실은. 제가 추천을 요때 드렸을 거예요. 요때 언저리 드렸습니다. 요때 언저리 드려가지고 요때 금액대 괜찮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더 빠지면 땡큐 하고 9만원대 얘기 드렸고, 요때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인분에 있으셔가지고 대응 얘기하셔서, 아니 뭐 상승 추세 바뀌었는데 대응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일단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 한샘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볼 거라고, 코로나 이후에 그 팬데믹 때 손해 볼 거라고 얘기 드렸고, 보십시오. 단기 실적이죠. 2020년 4분기 실적이 전기 실적 대비 매출액 9%, 누계 실적 36%, 영업이익 24%, 그 다음에 누계 실적 46%가 올랐고요. 이건 뭐 이렇게 다 올랐죠. 서프라이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전년 동기죠. 작년 4분기 때 어땠냐?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27%, 21%, 36%, 66% 이렇게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잘 나오니까 주가가 간 거다. 그래서 한샘은 다소 좀 이렇게 좀 빠른 친구가 아니잖아요. 원래 빠른 친구가 아닌데, 일단 중요한 거, 뭐 매집을 하신 분이면 이미 다 빨간 불로 가지고 계실 거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름 이쁜 적정한 평단가를 보유하면서 매집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금액 오기 전까지는, 내금액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거 지켜보지 마시고 내금액에선 파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는 거 고민해야 되는데, 파는 걸 언제 고민하느냐? 일단 추세가 살아있고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수도 있어요. 살짝 눌리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게 상승 추세라고 한들 좀 올라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고, 일단 여기 11만 3천원대 여기 한번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세게 가지 않고, 차라리 코오롱 글로벌의 모습처럼 하루 양봉 하루 단봉 하루 양봉 하루 단봉 제일 좋죠. 왜냐면 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천천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 사실 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추구하진 않아요. 좀 어떻게 공감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막 급등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제 팔지도 않으면서 길게 오래 먹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5%, 아니 10%, 8%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팔 고민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면 의도치 않게 갑자기 떠버리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길게 내가 보고 매집하려고 그랬으면 장이 안 좋고 꺾이는 걸 다 맞이하면서 봐야 되니까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우상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또 급하실 거 없고, 좀 추세 보면서, 뭐 오일선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서. 근데 만약에 또 내일 좀 많이 따서 간다 그러면 얘기 드려야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갑자기 또 뭐 내일이나 뭐 해서 단기간에 11만 3천원 간다 그러면 21만 3천원 맞고 무조건 좀 눌릴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3천원 4천원 이때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고점에서 항상 부딪히고 떨어지거든요, 거의 대부분. 정말 얘가 재무제표가 잘 나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이슈 있잖아요. 뭐 공시가 해가지고 뭐 합병한다 뭐 한다 뭐 되게 큰 이슈면 그냥 뚫고 한 번에 날아가요. 근데 재무제표로 의해서 영업이 잘 나올 때는 추세 변곡이 되고, 그 적정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리려고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매물대들은 치면서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이 눌리지 않아주면 오히려 좋고, 천천히 매물 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좋다. 그래야 우리가 먹을 게 많아져요. 일단 그렇게 한 세 번 말씀드리고요. CJ ENM은 제가 좀 봤는데, 그냥 주가만 봤을 때 매력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빠릅니다, 정보들이. CJ ENM이 올해 이번에 그
그 영업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년 그 1년 이번 2021년이죠. 21년 통 그 전체 예상치를 봤어요. 재무제표 예상치를 산출해 놓은 걸 봤는데 성장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얘기해요.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작년에 2020년에 2,500억이다. 근데 올해도 영업이익 예상이 금액이 2,500억. 그럼 성장은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장을 하지 않는 걸 시장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재무제표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선 사실 그래요. 똑같이 2,500억만 해줘도 CJ ENM의 지금 자리는 아니죠. 좀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때가 작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박스예요. 여기서부터 박스. 한 여기서 올라가면 17만 원, 18만 원 정도. 요 정도. 15만 원에서 17만 원, 아니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딱 지금 금액이네요.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박스가 맞아요. 근데 사실 더 좋았을 때도 있고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시장이 좋다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한 20만 원까지도 사실 제가 봤던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접근하기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빠진 금액이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게 있죠. 그 CJ ENM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뭐 1년 예상치 그냥 예상치고 아직 변수가 없는 건데 자 예전에 월봉으로 보시면 CJ ENM이 2014년에 40만 원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때만 봐도 2018년에도 30만 원 했던 주식이라고요. 근데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 친구도 한알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알령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재무제표 금액이어도 한알령이 부각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걸 먼저 또 시장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거리와 적정한 좋은 평단가에서 가져가서 뭐 다루고 싶으시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뭐 단점과 장점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도 어차피 다 못 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뭐 이 종목이 한 40개 뭐 20개 되는데 요걸 다 사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종목. 근데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재무제표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테마주 잡주는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힘들 수 있으나 다시 다 올라오는 주식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좀 다른 뭐 방산주나 바이오나 이런 식의 접근법하고는 좀 다르니까 종목은 그래서 계속 추천드리고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런 면에서 좀 체크해봐서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또 하나 관심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인데 증권주예요, 증권주. 자, 오늘 증권주 일단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증권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저는 바닥 매집을 선호하는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급등해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왜 드밀어? 혼이답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키움증권. 사실은 대충 다 예상하실 겁니다. 키움증권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날아가는 이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따로 깊이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만 보면 답 나옵니다. 자, 2020년 9천억이죠. 9천억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영업이익 9천억 했고 그래도 PBR이 1.34입니다. 펀은 조금 5대인데 아직 저평가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PBR도 1.34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낮다고 해서 저평가냐 이게 아니라 동종 업계를 봐야 되는데 동종 업계 자체가 증권주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삼성증권 한번까지만 재무제표 간단히 볼게요. 높지가 않아요. 증권주는. 그러니까 다 저평가니까 그 중에 적정 주가가 아닌 건 다 똑같아요. 다 뭐 PBR 뭐 4, 5 이런 건 없으니까. 보시죠. 0.69. 오히려 더 저평가돼 있죠. 그다음에 펀은 6.93. 근데 펀은 더 높단 말이죠. 펀은 아까 키움증권이 5대였잖아요. 얘는 7이고. 그렇죠? 좀 다른 거예요. 돈도 키움증권이 더 많이 벌었죠.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이 더욱더 더 탄력적인 거죠. 대장주예요, 지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키움증권이 개인 우리 개미들의 주식 창구 중에 1등이죠. 업계 1등이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 그 굉장히 그 증권주가 영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횡보하고 누려 있을 때 보면 좋지 않나. 그리고 오늘 그 양봉 자리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추세 변환이 이미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내일 만약에 또 키움증권이 좀 탄력적이다면 단타식으로 들어갔다 물리면 말지, 물리면 또 가져가지, 이런 식의 좀 우스갯소리 생각도 해볼 정도로 추세 변환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이 물량이 아직 손상이 안 됐죠. 요게 빠져나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 그 다음에 기간이 아주 미세하게 꼬리가 올라왔죠. 오늘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래서 증권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키움증권이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어떻고 왜 어떤지. 그럼 삼성증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삼성증권 보시면 삼성증권 주봉이고, 월봉 볼게요. 이게 삼성증권 월봉이에요. 자, 예전에 이렇게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갔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다 필요 없는데, 지금 역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장에서, 돈을 가장 잘 번다고요. 몇 년 통계를 봐도. 근데 주가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주를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좀 키움증권의 그 고공행진이 무섭다면 삼성증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도 이때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닥은 놓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바닥이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앞으로 계속 세게 갈 거니까. 더 늘려주면 오히려 기회가 나올 수 있겠는데, 글쎄요, 제가 추세 변환이 된 거 보면 그렇지 않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그 간단한 종목 리뷰와 그 관심 섹터 증권주를 다시 보자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꾸려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또 내일도 모레도 거래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